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뭐 아까 이제 통합 선대위 아니고 용광로 선대위도 아니고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선대위의 차이점을 말씀하신 도중에 아까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뭐랄까 이 수사도 그렇고 실제로 기소되고 뭐 재판 받는 과정에 좀 미약한 지점들이 이제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첫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고 방금 이제 저희 속보가 들어와서 요거는 일단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형사 6단독 김진성 판사는 오늘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소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라는 거고 뭐 당연히 네. 서부지법에 폭동을 일으켜서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면서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 재판 과정도 사실 언론에 좀 주목을 받았던 것이 다수의 피고인들이 이거 정치 재판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영상 증거가 조작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첫 선고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저기 들어갔는데 네. 지금 재판은 2명만 일단 이루어졌네요. 이거 순서대로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요. 징역 1년이라는 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건지 원심에서 그러니까 항소심 가서는 저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할 가능성이 높죠. 1심이니까. 벌금형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검찰, 법원이 합작해가지고 윤석열을 위해서 테러를 저질렀던 테러리스트들을 봐주자고 작정한 거예요. 저희 검찰이 어떻게 기소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 기소된 것만 갖고 판단하게 돼 있거든. 예. 판사가. 네. 그럼요. 기소를 헐겁게 했으면은 저 형량밖에 안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검찰을 뒤바꾼 다음에 다시 다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거 진짜 큰 문제예요. 저거는 오늘 준비해 주신 토론 주제 중에 법 왜곡죄가 있는데 네네네. 김영민 의원이 이제 발의하고 네. 이런 건데 네. 저희가 2023년 그러니까 2년 넘었죠. 3월에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네. 그 서부학 교수가 발제를 하고 김영민 의원이 토론을 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법관 또는 검사, 경찰관 뭐 기타 재판이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예. 당사자 일방을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예.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그런 줄 알면서 묵인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겁니다. 자격정지가 중요한 건 예. 나가서 변호사 개업을 10년 동안 못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위협적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법률안을 준비한 적이 있어요. 네. 이때 정말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토론에 참석했고 네. 저 그때 김민석 의원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기억나는데 아니 법기술자들이 법 정신, 법의 원칙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적용해놓고 이게 법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이비 법치주의가 횡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때 뭐라고 그랬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대원칙이다. 근데 이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자의적 권한 행사 때문에 법이 왜곡되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바로잡아야죠. 국회가 바로잡을 방법은 예. 대놓고 법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경고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소권이 검찰에 있으니까 검사들이 법 왜곡하더라도 실제 처벌받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예.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서부지원 사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이건 대놓고 법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누군가를 우리 법이 가혹하게 처벌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공동체 질서 있잖아요. 헌법 질서를 대놓고 망가뜨린 사람, 파괴한 사람, 누군가를 아주 심각하게 해친 사람, 그 누군가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경우에 해친 사람, 해당 판사를 정말 죽이려고 했던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 판사의 집무실을 찾아다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징역 1년 이런 거 선고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1심에서 적어도 징역 20년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선고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냐? 있어요. 적용을 안 한 거고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그 국장님께서 징역 10년 뭐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이 재판을 다 따라가 보진 못했는데 그때 검찰이 그 공판에서 구형할 때 지금 아까 1년 6개월 1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김모 씨와 서모 씨한테 각각 3년 구형, 2년 구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형 자체가 너무 적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검찰의 기소 과정이 중요하죠. 그렇죠. 검찰이 문제예요.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지금의 검찰은 윤석열 검찰입니다. 예. 또 윤석열이가 이제 구속이 취소되면서 자기를 지지했던 예. 그 서부지법 난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표시했단 말이죠. 맞아요. 당연히 검찰의 기소와 구형에 예. 이게 반영됐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체제를 완전히 청산한 새 검찰에 의해서 예. 항소심부터 다시 따져 물어야 근데 하지 않겠나.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번 일심이 제일 중요한데. 일을 저질러 버리면 일사부재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수사하기 어렵거든요. 같은 사안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엉터리 수사하고 느슨하게 수사하고 검찰은 적당하게 기소하고 그래서 송방방이 처벌을 하고 그러면 헌법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사람이 됐든 판사가 됐든 헌법재판관이 됐든 그 누가 됐든 마음대로 공격해도 돼라고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건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 내란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예. 오늘 아침에도 내란을 하는구나 이것들이.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잊고 있으실까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돼서 기소된 사람이 대략적으로 한 100명 정도가 그 정도 됩니다. 되죠. 네. 근데 기소가 됐고 실제 재판을 다들 받고 있는데 그때 경찰의 초기 대처는 굉장히 빨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국민 여론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서부지법이나 법원이고 우리 국가기관이 이런 식으로 폭도의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키느냐라는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즉각 체포하고 빠르게 수사하고 검찰로 넘기고 이제 기소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100명 중에 지금 2명 재판받는데 고작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과 1년밖에 안 나왔다라는 건 나머지 재판들의 영향을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제 전례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대로면 전부 다 2심에서는 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나올 거고요. 야. 이 사람들은 지금 경찰관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특수공무 집행방해, 폭행죄, 상해죄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어떤 분은 실명에 가까운 피해도 입었어요. 그다음에 경찰분이. 이게 다수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이라는 거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야간이라는 표현은 없어졌군요. 하여튼 이러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살살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누구보다 법을 잘 알잖아요. 어떻게 혼내줘야 될지 알아요. 근데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 윤석열의 잔당들이니까. 경찰과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일을 벌인 거고요. 네. 그것으로서 국가기강이 허물어진 겁니다. 오늘. 이게 나라 시스템 자체가 지금 내란 체제이기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화적일 수밖에 없어요. 빨리 정권이 바뀌고 이 사건 특검 동원해서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근데 김문수가 만약에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면 네. 이거 내란 연장 사태잖아요. 예. 서부지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 김문수가 어떻게 얘기하나 봐야 돼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켜본 난동에 대해서 감싸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규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적극 지지층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국정을 왜곡하고 있고 심지어 법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법 왜곡죄의 신사를 통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예. 네. 근데 이미 다뤄진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일사부재리 말씀을 네. 또 하셨고, 저는 이제 12월 3일 이후에 있었던 여러 이제 사건들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그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저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실제 내란 특검법, 뭐 내란 특별법, 뭐 내란 뭐 실제 뭐 재판부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라도
이 기간 내란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벌어졌던 여러 이 법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공무원들의 대처들을 꼼꼼히 좀 다시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을 좀 넓게 잡아서 네. 내란 과정에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거나 또는 방조했거나 내란에서 뭐 저 밑에서라도 뭐 그런 내란을 돕는 역할을 했다거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저 서부지원 난동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관들이나 예. 제대로 사건을 들어보지 않고 제대로 기소하지 않은 검사들은 내란을 방조하거나 내란을 그렇지. 가담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할 수 있죠. 특검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내란 세력을 내란을 극복하는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윤석열 하나를 감옥에 넣는다 안 넣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내란의 뿌리 같은 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파헤쳐봐야 되고 예. 특히 상당수의 검사들이 이제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건 예. 그렇게 하더라도 서부지원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화가 난다는 거죠. 아 제한이 있다는 말씀. 이미 수사를 했으니까요. 하여튼 뭐 이런 잔챙이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핵심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가야 합니다. 이런 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리는 특임 전도사 2명을 난동 현장에 보냈던 전광훈이 예, 예. 수사만 진행되고 있고 아직 기소나 이런 건 안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속은커녕 뭐 전광훈이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다음 정권에서는 하게 되는 거예요. 정권 바뀌어야 대선 끝나야 내란 가능할 특검을 겁니다.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자,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유보된 상황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직위연된 정의도 정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오창익 부장님 다음 주 뵙고 박영수 앵커는 네. 또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